봅시다. 여기 놀이터 지문에서 여기서 강조했던 거는 지금 현재 놀이터가 어떻다는 거야? 현재 놀이터가 현재 놀이터는 도전할 것이 없대. 무슨 근거로? 빨리 글쓴이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줘야 돼. 자, 그럼 다시 놀이터는 도전할 것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주장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이런 주장을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근거와 이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 도전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왜? 라고 하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뭐 하기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자, 그 근거 이유가 하나의 비판적인 지점이 되겠지? 자, 그래서 도전할 것이 없다. 현재 놀이터는 뭔가 너무 안전을 추구한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 자, 어떤 사람의 글을 인용을 했을까? 어떤 사람의 글을 인용했는지도 이렇게 써주면 좋지. 그냥 인용했어? 빨리. 마지막에 그 3단계? 단계. 3단계 있잖아. 놀이터의 3단계. 그 사람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자신의 설득력을 높이게 되는 인용 부분 찾아줘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자,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조예요. 왜?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주장하는 글이니까. 그럼 설명하는 글은 어떻게 해야 되니? 설명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의 구조.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처음, 중간, 끝. 뭐 머릿말, 본문, 맺은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 바꿔서 내진 않겠지만 그래도 서론, 본론, 결론의 말은 주장하는 글에 들어간 거고 논설문에 들어간 거고 처음, 중간, 끝은 설명하는 글에 들어간 거고. 자, 그럼 여기 기능적 논리 단계가 1단계고 기술적 논리 단계가 2단계, 3단계는 사회적 논리 단계. 자, 근데 여기에 요 3단계도 우리가 1번, 2번, 3번도 알아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바꿔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능적이라고 했을 때는 기능을 초보적으로 체험하는 거.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안에서 고도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럼 사회적 놀이 단계, 이 사회적이라는 건 뭐니? 아이들끼리 그것을 응용해서 노는 단계. 알겠지? 그래서 요 3단계 외워줄 때 그냥 초보적 기능이야 아니면 고도의 기술이야 사회적으로 아이들끼리 이제 응용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단어들 핵심 단어들 연결시켜 줘야 되고. 그럼 자, 서론, 본론, 결론에서 요런 서론에서 요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이 서론은 본론을 이어가기 위한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본론에서 이제 짚어줬는데 자, 어떤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했었니? 우리나라의 놀이터의 문제점은 안전, 또 획일이라는 단어는 뭐야? 너무나 하나로만 만들어버린 거지. 그리고 안전제일주의고 밑에 한번 채워보면은 첫 번째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X, 창의성 부족. 그리고 어른 중심의 무슨 사고라고 볼 수 있어? 핵심 단어 편의주의적. 그럼 편의주의적이라는 말의 근거는 뭐였니? 왜 편의주의적이라고 얘기를 했어?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전만 편할 수 있게 안전만 어른들의 안전?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애들이 안전할 수 있게 애들 관점에서 그치. 어른들 관점에서 너무 어른들 관점에서 너무 편하게 생각한 거 아니야? 아이들의 특징은 뭔데? 아이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니? 그럼 아이들의 관점은? 뭐 중요한 단어 4글자 나올 텐데. 반달리즘. 그럼 아이들은 이런 성향이 있는 거지. 그럼 이 성향을 정의하면 무슨 느낌이야? 무슨 내용이야?
뭔가에 역행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 근데 그런 모습은 생각하지 않은 채 어른들이 너무 편하게 생각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표면적인 안전만 강조하는 거 아니야? 바닥에 우레탄도 다 깔려있고. 그래서 안전주의적 태도. 그래서 결론, 도전할 것이 없습니다. 결론에, 본론에서 주장하는 거, 도전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라는 놀이터의 모습, 이제 여기서 자신이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네. 진취적이다 라는 단어는 뭐니? 진취적이다. 얻으려고 더 나아가는 거, 진보하는 거, 그쵸?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안전하지만 도전과 모험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놀이를 즐기고 안전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가벼운 부상 정도는 어떻게 돼? 이 글쓴이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 알겠지? 그래서 그 큰 맥락들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교과서는. 넘어가서. 이제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에세이라고 하는 건 수필이거든요. 자, 수필의 성격이지만 약간의 뭐도 있다? 주장하는 느낌도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뭘 주장했어? 사진?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 찍어보라고. 그치? 일단 사진기 들고 나가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 인물사진과 풍경사진으로 크게 구조가 나눠졌었어요. 그리고 사진 결과물을 하나의 예시로 활용했습니다. 무슨 사진 나왔었지? 아이의 사진과 골목 사진 나왔었어. 자, 그래서 처음에서는 사진을 잘 찍기에 갖춰야 될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잘 찍기 위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을까?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요소. 뭐 이게 기계가 좋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응? 내 주관이 내 사진 마음에 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인물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인물 사진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쭉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인물 사진의 특징은 뭐야? 뭐가 전달돼? 사진을 보더라도 뭔가 감정도 전달되고 그리고 뭔가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의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는 뭔가를 세월을 초월해서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시고 밑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자, 인물사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찍으래요? 그냥 찍어보라고 했었죠? 겁내지 말고 찍어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의라는 단어는 뭐야? 가치. 우리 인물사진 왜 찍는지 그거에 대한 가치.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밑에서 각각을 정리하면 되지만 결국 이 한 줄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축축축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돼. 본문 한번 읽고 나서 지금 이렇게 중간에서 이 중심 문장에 대해서, 중심 문단에 대해서, 중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나서 아, 인물사진 특징은 뭐지? 안 나오면 밑에 거 정리. 인물 잘 찍는 방법은 뭐였지? 얘기해보고 안 나오면 밑에 거 보고 정리. 또 의는 뭐였지? 안 나오면 밑에 거 보고 정리. 이런 식으로. 남는 시간 이렇게만 정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교과서는. 그럼 인물사진의 특징 한번 얘기해보자. 눈빛과 표정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도 볼 수 있어? 그렇지, 자신의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더, 세월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까지 세 가지 내 정리해 보시고. 자, 인물사진 어떻게 찍을 수 있대요? 겁내지 말고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물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끊임없는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로 정리. 일련의 흐름 과정 속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경사진의 특징, 여기서도 중심 하나, 풍경사진의 특징 기억해보고, 풍경사진 잘 찍는 방법 기억해보고,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되겠지? 그럼 풍경사진의 특징은 뭐가 있었어? 풍경사진의 특징 봐야 되겠네. 그래, 밑에 가서 보자. 안 보여. 아니, 기억 못해. 어떻게 다 외워. 근데 이걸 읽으면 알 수 있어. 어떤 특징? 한계가 있었어. 100% 우리가 묘사할 수 없다. 그치? 자, 그럼 이런 묘사, 그럼 결국은 제대로 못 찍는 거네? 그래도 풍경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했지. 왜? 사람들은 그 사진에다가 그 인식과 프레임에 대해서 풍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인식을, 풍경을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그 프레임 속에 담겨 있는 모습들은 서로가 사진 작가들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 똑같은 사진을 두더라도 막 내가 좀 싫어하는 사진인데 사람 이렇게 중간에 동동 띄워놓는 사진 어르신들 찍으면 이렇거든. 사진은 그냥 이렇게 찍으면 돼. 이렇게 밑에서 사진기를 밑에서 위로 찍으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그러거든. 그랬을 때 뭐 하늘도 이렇게 위에, 우리 엄마가 사진 찍으면 항상 하늘 밑에 땅 가운데 사람은 중간에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진 많이 찍어보면 늘 거예요. 자, 그래서 찍는 사람의 마음이 오롯이 담깁니다. 그리고 사물의 외피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까지도 우리는 담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얘기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진에 대한 얘기 이렇게 정리해보고, 자, 피혁삼후. 자, 피혁이라는 단어는 뭐니? 피혁, 가죽, 그치? 삼우, 친구. 세 명의 친구, 우정할 때 우자. 그럼 세 명은 누구? 허리띠, 또 구두, 지갑. 친구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애정이 좀 담겨 있는, 그리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순간 얘네들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표현한 의인화. 자, 요런 의인화를 우화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솝 우화 들어봤지? 네. 뭐 여우, 토끼, 뭐 두루미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 동물들을 이렇게 사람처럼 비유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자, 풍자라는 단어는 뭐지? 돌려서 비판하는 거. 돌려서. 그걸 또 우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주인을 위해 일하는 요 세 명의 도구. 그래서 의인화 시켰다. 자, 이게 약간 소설처럼 수필이지만 소설처럼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허리띠, 그리고 구두, 그리고 지갑의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허리띠는 어떤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 구두는요, 누구를 만났었어? 아가씨를 만났었죠. 구두 아가씨를 만났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했었고, 자, 지갑은요, 주인과 헤어졌던 이런 경험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허리띠의 외양, 이 외양을 통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허리띠는 아주 가느다란, 그리고 턱을 의지해서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의 이런 모습이겠네. 그쵸? 허리띠 이런 모습. 그리고 꼬리에 구멍이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구멍이 2개밖에 남지 않았다? 2칸밖에 안 남았다. 그럼 뭘 비판하려는 거야? 응? 다른 허리띠가 또 오지 않을까. 이게 2칸밖에 남지 않은 건 낡아서 그렇다는 거잖아. 그쵸? 자, 여기 구두는요, 얼굴과 색이 같지만 좌우가 대칭인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이렇게 광을 내기도 하죠. 그래서 허리띠의 걱정은 누구니? 새로운 녀석을 데려올까봐 새로운 신참 녀석이라고 표현이 됐고,
그리고 나이가 먹는 것도 서러운데 밀릴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낡아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풍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구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을 감쌉니다. 그리고 구두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뭐 구두의 어떤 힘든 점을 얘기하려는 건가? 자, 지갑은요, 아끼는 것들을 보듬고 다닙니다. 이때 아끼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돼? 뭐 돈 이런 것들이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주인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 소매치기. 그래서 소매치기를 만나서 주인을 위해 일어가는 이런 친구들을 의인화시켰다. 그 피역사무가 나온 이유가 근데 요 4-3의 가에 귀중치루 쟁론기라고 하는 그 글이 있거든요. 근데 요 7우는 몇 명의 친구니 또? 7명. 자, 규중이라는 단어는 뭘까? 요 규방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어? 여인들이 거주하는 방. 그래서 이거 조선시대 기록인데, 조선시대에 그 여인들이 거주하는 방에 7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뭐 바늘도 있고, 실도 있고, 다리미도 있고, 등등등등.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서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있는 거. 야, 내 덕분이야, 내 덕분이야, 내 덕분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글과 연결지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요 피역사무도 그냥 각자의 그 역할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요 규중치료 쟁론기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 앞에 교과서 이용해서 한 번만 읽고 가봐. 정리된 것만 읽고 봐도 되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옛날에 읽어놨던 옛날에 우리 그 한번 보긴 했을 거예요. 자, 넘어가서 문화 분야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논설문이에요, 설득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올 거고 항상 이렇게 주장하는 글에서는 우리가 근거, 이유를 잘 연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주제 한번 꼭 기억하고 자,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합리성을 갖고 있는 문화다. 우리 이거 사회 분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니?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를 우리 지지하는 그런 글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 인류학자가 얘기하는 인류학자의 주장과 연구 결과를 또 인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용을 했을 때 설득력이 높아져요. 신빙성이 높아져요. 신뢰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득력을 높이고 이해를 도왔다. 그럼 처음에 제시됐던 거는 합리적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절대적이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말을 우리는 상대적이다.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소비 문화는 각각 다르겠죠? 그치? 그 배경에 따라서 소비 문화 다름. 그리고 또 환경에서도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음식을 금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은 그 문화권 또는 그 환경에서는 소비할 수는 없었죠. 그럼 밑에 가서 이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번 보자. 자,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환생과 업보와 자비를 통해 공덕을 쌓는 불교 문화권, 이런 문화권에서 하나 더,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맺고 존경을 얻으며 내세라는 단어는 언제 세상? 미래의 세상이지. 그래서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화는 어떤 문화? 승려들이 이런 의뢰 이런 것들에서 돈을 지출하게 된다는 문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승려를 위해서. 왜? 무슨 문화권인가? 불교 문화권인가? 불교는 얘들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환생한다라고 하지. 삼생이라고 하지. 전생, 현생, 내생 이런 식으로 환생의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럼 환생을 했을 때 어떻게 태어나고 싶은 거야?
사람으로 제대로 잘 태어나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래, 불교에서 환생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요? 그거를 끊어내는 게 좋은 거잖아. 원래 끊어내고 어디로 가는 게 좋아? 그렇지, 부처가 되는 걸 좋아해.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것이면은 우리가 나중에 좋은 게 태어나는 게 좋다. 그래서 계속 부처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극락에 가기 위해서 혹은 나중에를 위해서 불교 문화권에서 뭔가 더 돈을 지출하고 우리 지금도 불교 가면은 그 절에 가면은 뭐 불상에다가 이렇게 시주도 하고 연등도 달고 그러잖아. 다 그런 행동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환생을 끊어버리는 게 제일 좋죠. 불교 문화에서는. 자, 밑에서는 또 친족 문화의 중심일 때는요. 친족 집단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잔치를 크게 벌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주민 마을 국가에서는요. 많은 비용을 혼례할 때, 결혼할 때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지출하고 돈을 많이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이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어때? 이게 합리적인 거야. 그쵸? 우리도 이렇게 과시하는 소비 있지 않니? 플렉스 하는 거? 그럼 합리적인가? 모르지. 그 사람 생각에서는 합리적으로 썼겠지만 아직은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런 소비와 관련해서 자, 인도인들은 소고기 먹지 않는데요. 왜요? 소를 신성하게 숭배하기 때문이죠. 아주 신성하게 얘기하는 거. 근데 소의 특성을 봐봐. 소는 경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유용하게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니까 안 먹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지. 얘는 더러움의 대상이지. 그래서 이런 진짜 실제로 뭐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농경 생활할 때 사육이 불가능해. 농경 생활하는 데서 이제 뭐 사육을 하는 거 정착 농경을 할 때 그 반유목 생활을 하잖아. 유목 생활할 때 돌아다녀야 되잖아. 근데 돼지 끌고 돌아다니려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딥러닝 여기 이제 설명문이지. 혹시 이거 실제 그 영상 본 적 있니? 이세돌 이렇게 알파고랑 대국했던 거? 좀 오래됐는 건데 그때 봤어? 나도 실제 그거 쭉 봤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 자, 그래서 어떤 바둑 대결을 통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그런 실제 사례를 제시한 거죠. 사례를 통해서 흥미 유발. 그리고 현재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여러 분야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여기 설명문이니까 이것도 처음 중간 끝으로 가지. 서론 본론 결론은 논설문, 처음 중간 끝은 설명문 혹은 뭐 수필. 그래서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 그리고 이어서 알파고를 통해 본 딥러닝 원리를 알게 되죠. 그럼 원리는 그때 딥러닝 원리는 그럼 어떤 원리였니? 기계 학습의 원리가 일단 여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공지능과 미래 더욱더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자 밑에 가서 보면 이 알파고는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이었고요. 그리고 딥마인드가 만들었습니다. 딥마인드가. 그럼 자 어떤 식으로 이 알파고가 운영이 되는지 보자. 자 방대용량의 자료 수입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측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그리고 정확하지 않을 때는요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학습을 일으켜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기계학습을 일으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를 선택하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바탕으로 알파고가 다음 수를 계산하고 다음 수를 계산하고 다음 수를 계산했다라는 거. 잠깐만.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에 이제 딥러닝 활용하는 부분들은 뭐 음성 인식으로도 요새 음성 인식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집에서도 음성 인식 하니? 클로바 이런 거 안 써? 카카오 이런 거 안 써? 클로바 동화 틀어줘 이러면 막 나오던데. 그리고 요 제약 산업에서는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니?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걸 실제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측. 그리고 이미지 분류 사업도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사용합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요새 막 그런 게 있어. 이제 차가 이렇게 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들이 여기 다 들어왔을 거야. 근데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해. 실제 차가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 자율주행의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거든. 근데 뭐였대? 말이었나 코끼리였나 아무튼 코끼리라고 하자. 그 해외 어디 가면 이렇게 코끼리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걸 이렇게 봤는데 이거를 차인지 뭔지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럴 수도 있어. 왜 처음 보는 데이터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한번 기계적으로 학습하고 나면 나중에는 인식을 하겠지. 그런 과정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오류 일으키는 장면을 이렇게 누가 찍어서 올리기도 했더라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졸면은 그냥 가. 졸음운전이지. 근데 졸음운전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나면 처벌되니까. 뭐 그래요. 요새 자율주행도 있지만 안전장치도 있어. 이렇게 졸고 있잖아. 근데 알아서 충돌할 것 같으면 딱 멈춰 차들이.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 그래서 교과서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요거 한번 찾아보면서 다시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어떻게 하라고? 야 여기만 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거 어느 분야 얘기가 나와야 돼. 뭐 제약, 뭐 음성인식, 뭐 자동차. 그럼 딥러닝의 원리는 뭐였는지 여러분들이 얘기가 나와야 돼. 알겠지? 요 제재 구조도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세부 내용이 쭉쭉쭉쭉 나와야 돼. 세부 내용 나오는 거는 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다시 또 문화적 배경에 따른 소비 문화가 뭐가 나왔었어? 뭐 지출 많이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환경에서 음식을 금기하는 거 뭐가 있었어? 소랑 돼지. 그래. 그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어딜 보고? 제재 구조도를 보고. 그게 복습이야. 그리고 나서 조금 기억이 좀 아리까리하다. 또 문제를 많이 틀린다. 그럼 교과서 본문으로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들 반대로 하려고 하지 항상. 본문 한번 딱 정독하고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고 맞추려고 하잖아. 아니 거꾸로 가야 돼요. 전날은. 알겠죠? 전날은 거꾸로 가세요.